자, 안녕하세요. 오늘 이번 주차는 일단 여러분들 보강은 다 진행이 되기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비는 강의 주차 12월 2일 또는 뭐 11월 25일 이렇게 비는 강의 주차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영상으로 진도를 하나만 더 나가는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강의 시간에 할 거는 A반과 B반이 동일합니다. 카페 게시판에 보면 제가 지금 메뉴를 이쪽에 동영상 강의라고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뒀는데 아마 이 게시판에 강좌 링크를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동영상 강의로 해서 편신구동장치 하나를 새로 올려놨는데요. 이미 기존에 여러분들이 편신구동장치를 물론 이제 기본적인 도면으로 저랑 한번 수업을 했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편신구동장치는 아마 그 편신구동장치 도면 중에는 아마 이 도면이 가장 어려운 난이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일단 1번 일단 1번이고요. 그리고 1번 그리고 2번의 축 3번의 V벨트 그리고 4번의 링크 5번의 슬라이더 6번의 커버 7번의 너트까지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과제에 대한 부분은 이 강의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음 수업에 제출을 하셔야 될 내용이 있을 건데요. 우선 설명이 끝나는 시점에 말씀을 드릴 거고 우선 오늘은 이 1번의 본체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는 수업 시간에 좀 진도를 이렇게 빠르게 막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기본적인 KS 규격을 설명을 했었는데 요 아래쪽에 캡처가 된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새로 나갈 부분이 바로 이제 요 두 가지 이름이 뭐냐면 멈춤링이라고 하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KS 규격을 파일을 열어서 이 멈춤링을 찾아서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링을 그리라는 게 아니라 이 링이 적용되는 부품에 링이 들어갈 사이즈를 맞춰서 홀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멈춤링이 하는 역할은 뭐냐? 이 도면상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력 전달 장치에 대한 문제를 풀었을 경우에는 이 동력 장치에 꼭 자주 나오는 부품 중에 하나가 이 멈춤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일실이라고 해서 이쪽에 녹색으로 칠해 놓은 가입 표시되어 있는 이 부품이 바로 멈춤링이 아니 오일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얘네들은 멈춤링. 그런데 여러분들이 멈춤링을 구분하실 때는 멈춤링은 원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한 가지는 뭐냐면 구멍에 들어가면 구멍용 멈춤링인 거고요. 축에 끼워지면은 이거는 축용 멈춤링인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규격집을 찾아보시면 멈춤링의 경우 구멍용과 축용이 두 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셔야 되는데 오늘 예를 들자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링을 보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링과 오른쪽에 있는 링이 구멍용인지 축용인지 먼저 그것부터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요 작은 요 링을 보게 되면은 딱 보셔도 축 사이에 이렇게 링이 하나가 꽂혀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꽂혀져 있는 요 링 사이 요 부분이 지금 딱 보셔도 여러분들 축에 꽂혀 있는 거지 얘가 구멍자리가 아니거든요. 얘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앞쪽에 보면 베어링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베어링이 이 링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 물론 뒤쪽에 홈이 좀 작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사이에 부시도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시도 들어가 있고 한데 만약에 이 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베어링이나 이런 다른 부품들이 빠지지 못하도록 여기서 얘네들을 딱 잠궈주고 있는, 멈춰주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멈춤링인 거죠.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이 베어링에 있는 바깥쪽에 이렇게 보시면 얘는 지금 자세히 보면 축에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이 본체의 구멍 쪽, 구멍 안에 링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얘는 구멍용 멈춤링이고 얘는 축의 사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축용 멈춤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멈춤링을 구분하는 방법을 꼭 익히셔야 되고 이 링은 나올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X 표시가 돼 있는 축 사이 위아래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축의 외경 쪽의 겉에 이렇게 뭔가 얘도 에워싸고 있는 형태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X 표시로만 돼 있기 때문에 실제 모양을 여러분들이 여기선 파악이 안 되실 텐데 이거는 간략도로 표시가 된 도면이어서 일단 위아래로 X 표시가 돼 있다. 그러면 이것은 오일 시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오일 시일의 오일 시일이라는 부품의 목적은 뭐냐면 보통 입구나 그 다음에 커버 쪽에 오일 시일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유체가 새는 것을 방지하거나 또는 외부에 어떤 먼지나 이런 것들이 내부로 유입이 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그러니까 나가지 못하게 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오일시일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입구 쪽에 오일시일이 보통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KS 규격에 해당을 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를 가지고 절대 측정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먼저 사전에 이제 오늘 해야 될 부품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저랑 학습을 할 때 했던 도면에는 이러한 부품들이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요 내용을 잘 들으시고 정리를 해 두셔야지만 되는 부품이에요. 자, 그리고 조립도는 반드시 지금 카페에다가 업로딩을 해놨는데 업로딩에 올라와 있는 PDF 파일 조립도를 출력을 해주실 때 반드시 1:1로 출력을 해서 뽑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수업 시간이 아닌 관계로 제가 일단은 본체의 모델링부터 보여드릴 건데 이때 모델링을 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이즈들 얘네들 사이즈를 찾는 방법하고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시고 찾는 방법을 실제로 모델링에서부터 한번 적용을 해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 자, 지금 본체에 대한 모델링 그러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아까 체크해드린 모델링들을 여러분들이 각자 하셔야 되고 이미 나머지 부품들은 대부분 다른 도면, 다른 편심 구동장치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그려봤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참고해서 작업을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에서 자, 부품을 어떻게 만들어 볼 거냐? 제가 지금 우리가 항상 색칠하는 이런 작업을 좀 해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해칭의 방향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본체가 있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렇게 지금 여기가 본체. 실제로 여러분들 작업할 때 이 자리에다가 본체 부분이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구간에 색을 칠해 주시면 되고 안쪽에 이제 구멍 쪽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품이 들어갈 자리들을 뺀 나머지 요렇게 해서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여기는 다 구멍 자리가 되는 거죠. 요렇게 해서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린 이 부분에다가 이제 본체의 기준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본체 모델링부터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모델링을 할 때 뭐 빨리 그리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규격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될지,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해갖고 온 데이터 중에 나사 작업을 한 자리를 나사산으로 이렇게 실제로 파서 작업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부분도 좀 같이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기존에 있는 그 도면 치수를 보고 일단 모델링을 할 거라서 자를 측정을 하면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은 자를 측정을 하면서 그려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치수와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UGNX에서 모델링을 먼저 시작을 해볼 건데 우선은 제일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무조건. 자, 전체 형상부터 먼저 작업을 할 건데 항상 이런 거 그릴 때 전체적인 걸 한꺼번에 다 그리려고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작업을 이런 건 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비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기어박스 모델링 할 때도 쉽지가 않았겠지만 이 모델링이 기어박스보다도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참고를 하셔야 돼요. 자, 우선은 저는 이 바깥쪽에 어디를 그리냐면 지금 외경 부분 여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외경 사이즈 이거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외경을 측정을 한 다음에 지금 제가 이걸 얼마로 작업할 거냐면 60mm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전체 길이가 지금 얼마냐면은 한 115mm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얘가 이 가운데 있는 중심선을 기점으로 했을 때 좌우가 대칭, 그러니까 양 사이드가 거리가 똑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한쪽으로만 지금 나와 있는 사이즈를 보니까 여기가 한 사이즈가 50한 6mm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잡을 거고 이걸 봤을 때 좌우가 지금 똑같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세 가지를 가지고 먼저 작업을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선 스케치. 자, 어디에다 작업할 거냐면 YZ 평면에 먼저 들어갈 거고 자, 여기에 원을 먼저 그립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 60mm. 저는 지금 NX 10 버전에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8.5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으면 비슷한 기능을 찾아서 아마 거의 기능이나 아이콘은 똑같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비슷한 기능으로 쓰시면 됩니다. 거의 같기 때문에 자, 이렇게 60mm를 먼저 스케치를 했더니 자, 이렇게 자, 정위치를 딱 눌러서 보니까 원이 지금 세워져 있는 방향으로 제가 작업을 했고요. 요놈을 돌출을 시킬 건데 자, 돌출하고 나서 아까 제가 전체 길이와 그리고 만점 사이즈 이제 이거를 아까 한번 설명을 했었죠. 그럼 먼저 이 앞쪽으로 아까 길이를 얼마로 하겠다라고 했었냐면 반전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을 50 아까 6으로 잡겠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대쪽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반대쪽을 작업을 할 때는 반만큼만 여러분들이 따로 측정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 제가 아까 전체 길이가 115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전체 길이 115에서 지금 방금 전에 56을 뺀 나머지 길이 이렇게 해줘도 되죠. 근데 이것이 지금 이 값이 마이너스 값으로 반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하나만 붙여서 진행을 할게요. 너무 길어졌나? 그러면 얘를 플러스로 고쳐서 자, 이렇게 값을
예,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되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안 해도 되고 따로 측정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좌우로 지금 값을 뽑아냈고요. 자, 확인해서 예, 이렇게 일단 기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부분을 보냐면 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자 위로 이렇게 돌출이 돼 있죠. 근데 얘가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인데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 부분은 만든 거예요. 동그랗게. 그럼 이제 위에를 하나 더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어디서부터 측정을 하냐면 이 밑에서부터 재는 것보다는 밑에가 지금 직선이 아니라 원통이기 때문에 요 중심선 가운데 센터에서부터 요 위에 입구 부분까지. 그래서 측정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커버 쪽을 재면 안 되고 딱 우리는 지금 본체 위 부분까지만 여기만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측정을 해보니까 지금 저는 한 48mm 정도가 확인이 돼서 자, 이거 높이 하나 쟀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얘 지름은 또 얼마인지 얘 지름 예, 지름 파이 값이 얼마인지 요것도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도 60파이가 되겠네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여기도 60이고 여기도 60인데 이 부분이 딱 맞아야 이 R 부분이 직선에서 요 들어오는 부분이 딱 맞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사이즈가. 자, 그래서 자, 데이터 평면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어디다가 만들어 주냐면 자, 바닥에 있는 X와 여기가 바로 중심선이 있던 자리 예, 여기서부터 아까 위로 48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고 했고 예, 그러면 여기에다 놓은 상태에서 자, 이 자리 자, 여기에 스케치를 이제 작업하러 들어갑니다. 확인해서 이 지금 가운데 원점을 기준으로 지금 원을 그대로 하나를 그려 주실 건데 예, 이 원이 지금 이 바깥에 있는 외경과 동일한 사이즈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놈도 역시 마찬가지로 60mm를 맞춰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케치 종료를 해서 자, 원통을 지금 얘를 한번 다시 돌출을 할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돌출을 할 때 일단 아까 썼던 값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이런 게 조절하기 헷갈리면 위에서 초기 재설정 리셋을 한번 다시 누르고 예, 다시 초기화가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때 반대 방향으로 방향성을 반전을 한번 시켜주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 두 개의 원통이 완벽하게 합쳐지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그건 별로 좋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바닥에 나중에 예, 이렇게 넓게 돌출이 돼서 튀어나와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원래 측정을 했던 예, 원점이 있는 부분까지 여기까지만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예, 그래서 원래 측정했던 높이가 40 아까 제가 46이라 그랬나요? 자, 46으로 예, 이렇게 값을 내려줬어요. 자, 이때 두 개를 따로따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하나의 몸통이 될 거기 때문에 예, 그대로 뭐 추정 상태에서도 이건 버전에 따라서 자동으로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단 결합으로 확실히 예, 두 개가 합쳐지도록 지금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끝에가 모양이 살짝 좀 안 이쁜데 길이를 조금만 더 내려볼게요. 40한 8 정도? 예, 좀만 더 내려오도록. 자, 이렇게 되게 끝부분까지 완전히 결합이 된 걸로 예, 모양이 마무리가 되게. 예, 이런 거 보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 형상이 일단 기본이 만들어졌고, 자, 또 한 가지, 자, 옆부분을 지금 보게 되면, 요렇게 이 부분만 길쭉한 부분이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게 뭐냐면, 실제로 측면도와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이 옆에가 이렇게 삼각형 부분처럼 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삼각형 같은 거를 따로 여기서 측정을 이제 해서 그리시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일단은 얘를 스케치를 이 면에 가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먼저 어느 부분을 재냐면 이 바깥의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요 거리를 한번 먼저 잴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를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한 3mm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데이터. 자, 해서 이 면을 자, 3mm를 자,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되고 반전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해주고 이 자리로 스케치를 바로 또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근데 들어갔을 때 지금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잡힐 때가 있어요. 만약에 그냥 이렇게 확인을 해서 들어가 버리면 내가 지금 스케치를 하려고 하는 반대편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물론 그려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스케치를 하는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고 싶다 하면은 이 방향을 한번 정확히 잡아주는 게 좋은데 8.5하고 10.0이 아마 메뉴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스케치 면과 여기 보면 스케치 면과 그리고 스케치 방향에 이렇게 반전 아이콘이 하나씩 있어요. 얘네들을 먼저 위에 걸 한번 건드려 보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화살표 방향이 Z 방향 기준으로 뒤집어져요. 이렇게 해서도 방향이 잡힐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안 잡히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잡혔었는데 지금 반대로 하면 이렇게 잡히죠. 네, Z 방향으로만 뒤집어지고 있어요. 잘 안 된다 그러면 아래쪽에 수평은 X방향, 수직은 Y방향인데 수평의 경우 X방향을 반전하겠다. 그럼 지금처럼 X방향이 뒤집어져요. 예, 그리고 위에 있는 Z를 한번 다시 뒤집으면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2D CAD 작업할 때처럼 오른쪽 X, 위는 Y가 봐지도록 이렇게 돌려놓고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확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삼각형을 그려주는데 여러분들이 각도기를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가 지금 원의 위치를 봤을 때는 원이 구멍이 지금 3개가 있는데 조립해 보면 이렇게 하나 자, 좀 축소를 해놓고 볼게요. 보통은 이 도면이 반대편에도 이렇게 도면이 나오는 그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3개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에도 있고 지금 3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단 얘기는 이쪽 방향으로 지금 딱 보나마나 이 방향은 120도 자리가 될 텐데 이 원이 위에 하나 그럼 반대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지금 3개가 정삼각형 방향 그리고 우리가 원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0도 등간격으로 여기 120도 여기 120도 그 다음에 이쪽도 120도 이런 간격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먼저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먼저 삼각형을 뭔가 측정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가장 내가 우선으로 잴 수 있는 걸 먼저 재세요. 근데 이게 보면 여기가 반경이 살짝 나와 있는데 그럼 원래 있던 기준인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반지름 값을 자로 재셔도 되고 또는 가장 단순한 게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 위에도 구멍이 뚫려 있었기 때문에 이 반경을 재셔도 똑같아야 돼요. 어느 쪽에서 재도.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기울기가 있는 쪽보다는 이 중심선에서 이 센터까지를 재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그 간격을 지금 확인을 해봤더니 반지름 치수를 확인을 해봤더니 파이가 반지름으로 한 41mm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측정한 값들은 실제 여러분들 출력한 값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일단 41로 작업을 해볼 건데 자 그러면 자 라인을 원점으로부터 이렇게 그려서 가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중심선이나 이런 걸 그릴 때 선 그리는 게 습관이 돼 있는 사람들은 선을 그려서도 이렇게 많이 하니까 이렇게 그려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안 그리고 그냥 원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일단 아까 파이가 8짜리라 그랬으니까 대충 8이라고 하나 넣고 자, 그리고 이 원의 중심이
이 y축과 위치가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니까 구속 조건을 한번 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자, 두 번째 곡선상의 점 y축과 원의 중심. 자, 먼저 이렇게 맞춰주고, 이렇게 하면 굳이 우리가 선을 그려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치수 기입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원점으로부터 얘 중심까지 아까 제가 측정했다고 했던 41mm를 이제 여기서 넣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뭘 그려줄 거냐면, 자, 그 다음 걸 보는데, 자, 중심선까지를 방금 쟀잖아요. 그게 요 거리, 이 중심거리가 똑같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잴 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일 외곽의 반지름 값이 되는 거예요. 요걸 재셔도 되고,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이 요 값이에요. 요 중심으로부터 요 반지름. 예, 아마 도면상 뭐 1mm 정도는 오차 범위는 생길 수 있지만 이 값은 동일해야 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제가 좀 확인을 해봤더니 한 14mm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서,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반지름이 14인 거니까 요 원에다가 원을 또 하나를 그려요. 예, 이때 다른 구속이 먹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이고, 자, 이렇게 지금 클릭을 해서 봤더니 저는 지금 요 밑에가 구속이 그리다가 먹혔어요. 그래서 빨개지는 건데, 자, 요 부분은 점점점 표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요 접하는 구속이 먹혀서 그런 거죠. X로 빼주고. 예, 다 안 지워졌나 본데요. 예, 몇 개 더 있어요. 보니까. 자, 한 번 더. 예, 요거까지만 지우면, 자, 구속이 풀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아까 반지름이 14라고 했으니까 지름으로는 2배잖아요. 그러니까 14 곱하기 2. 예, 요런 크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원이 지금 요렇게 똑같이 생긴 원이 우리가 오토캐드로 치자면 어레이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3개가 똑같이 복사가 돼줘야 돼요. 이렇게 똑같이 생긴 애들이. 그럼 3개가 나와야 접선을 연결해서 삼각형 모양이 나오게 만들어야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처음서부터 이런 부분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삼각형을 변의 길이 대충 재서 만들려고 그러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2D상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복사를 해주는 기능이 이 아이콘상에는 뭐 여러분들 지금 8.5도 쓰고 있지만 복사 기능이 스케치상에 있는 기능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잘 돼 있는 기능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쓸 때 어떤 식으로 써주는 게 가장 좋냐면, 여기서 우리가 유일하게 복사할 때 자주 쓰는 기능이 대칭 복사 같은 거거든요. 옵셋이나. 예, 지금 요런 게 옵셋 기능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오면 요런 게 대칭 기능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기능을 사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보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쪽에는, 자, 이 원에서 이 원까지는 120도 간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20도를 다시 절반으로 나누면 60도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대충 해서 이쪽 부분에다가, 예, 이렇게 되면은 여기까지가 120도라고 봤을 때 제가 대충 그린 거지만 요 사이도 60도, 요 사이도 60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선을 하나 일단 그릴 거예요. 요 선은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하나 그려놓고 이 선에서부터 Y 방향 사이의 각도를 일단 60도로 잡아주겠다. 예,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대칭 복사를 한번 써주는데 요 원 2개를 다 잡아서 중심선을 이 선으로 잡아준다면 이렇게 대칭으로 복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은 또 그리느냐? 그게 아니라 다시 복사가 된 이 원을 2개를 잡아서 이번에 할 중심선은 Y축으로, 축이 있기 때문에 선을 또 그릴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다 그려졌고요.
그러면 라인을 이용해서 자, 원의 임의의 지점을 저는 찍을 건데 보통 NX의 장점은 원에 찍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접선 구속이 잡혀요. 이쪽으로 갖다 대면 이쪽도 접선 구속이 먹히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전체를 무조건 내가 뭐 복사할 방법을 어떻게든 찾겠다 이게 아니라 예, 그냥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도 접선 구속을 예, 찾아줍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주면 뭐 안에 내부를 뭐 또 트림으로 자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냥 자르지 말고 이 상태로 예, 그냥 쓰세요. 자, 그리고 나서 도면을 보게 되면 얘 두께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돌출 높이가 나오니까. 예, 근데 여기가 한 10mm쯤 지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자, 돌출을 할 건데 예, 지금 위에 곡선 추정으로 돼 있으면 전체 객체가 다 선택이 되면은 안에 내부에 있는 선까지 다 잡혀버리면 얘가 선이 꼬여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 연결된 곡선 또는 접하는 곡선. 지금 접선 기능이 들어갔기 때문에 접하는 걸로 할 거고 그 옆에 있는 교차해서 정지를 켜준 다음에 외곽을 한번 탁 찍어보면 이렇게 바깥쪽 부분들만 외곽만 선택을 해서 예, 외경 선택을 지금 진행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하면서 조금 더 같이 할 수 있으면 안에 내부에 원이 있었잖아요. 원도 그냥 이렇게 조그만 거 다 선택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돌출 방향을 보면은 우리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지금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끌어다 이렇게 반대로 놔도 되고 지금 이 값이 10mm. 예, 자, 안에 아직 구멍이나 뭘 뚫은 게 없기 때문에 얘도 그냥 결합을 기존에 있는 형상과 결합을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죠. 지금 여기까지만 봐도요. 자, 컨트롤 H를 눌러서 지금 이렇게 단면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X 방향이나 Y 방향이나 이렇게 잘라봤을 때 대략 정면도를 보게 되면 가운데 원점이 아닌가 봐요. 자, 뒤로 좀 가볼게요. 이렇게 중간에서 원점에서 잘라보면 예, 이 지금 도면과 비슷한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럼 이제 안에 내부를 뚫어주러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이 의외로 이 형상을 만들 때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예, 도면 파악이 여러분들이 잘 돼야지만 돼요. 자, 그리고 그럼 지금 전체적인 형태는 다 잡혔다. 그럼 이제 내부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서부터 먼저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안쪽에 있는 이 지름 구멍은 이 커버가 들어갈 구멍 자리가 되는데 이 지름 값과 그 다음에 옆에서 본 얘와 반지름 값과는 동일한 사이즈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지름이니까요. 그래서 이 값을 지금 보니까 한 사이즈가 38 정도가 지금 나와요. 파이 값이요. 측정을 해봤을 때. 자, 그래서 38만큼을 위에서 뚫어주려고 하는데요. 자, 구멍으로 뚫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려도 되지만. 자, 구멍 기능을 활용해서. 자, 바깥쪽에 외경에 대면 중심 센터가 자동으로 잡히죠? 잡아주시고, 자, 지금은 작은 사이즈지만 얘를, 우리는 자, 일반 구멍으로 해서 자, 38의 직경으로 일단 만들어주고 예. 그 다음에 깊이는 그럼 어디까지 내려가냐 바닥까지 다 내려가면 큰일 나요. 예, 지금 이 상태에서 얘가 뭐 길이가 여기까지 하면 얼마지 하고 그 깊이 값을 여러분들이 그 값만큼을 만약에 뭐 70 얼마니 이렇게 해서 빼주게 되면 이 보이시죠? 잘못하면 밑에가 구멍이 뚫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바깥쪽 외경을 돌출할 때도 그랬지만 얘 높이에서 중심선이 있는 데까지의 사이즈만 봤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구멍을 뚫을 때도. 예, 그래서 자, 센터를 다시 한번 잡아주고 예, 이렇게 잡아주고 자, 일반 구멍으로 자꾸 스레드가 나와서 자, 그래서 여기 상태로 해놓고 자, 그 다음에 38이라고 했으니까 38mm 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깊이는 얼만큼을 줄 거냐면은 중심선이 있는 데까지 아까 제가 48이라고 했었던 부분까지. 예, 여기까지만 줄 거예요. 딱 중심 센터 지점. 예, 밑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더 뭐 뾰족하게 뚫리든 말든. 자, 이렇게 해서 확인했더니 이제 딱 이 부분까지만 뚫렸어요. 자, 이제 이렇게 했으면은 일단 입구도 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우측을 봐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서부터가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기만 잘하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스케치를 자,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가운데 정면 방향. 이렇게 우리가 단면도 기준으로 보자면 얘가 지금 정면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방향 쪽으로 정면으로 들어가실 건데 이렇게. 근데 X방향이 지금 반대여서 이렇게 보내고 자, Z방향하고 X방향을 지금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X는 여기, Y는 여기 이렇게 오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아직은 예, 그 방향이 다시 초기화 한번 해놓고 자, 보통 방향이 좀 헷갈린다 그러면 키보드에서 홈키를 눌러서 정위치 한번 해놓으시고 제가 지금 방향을 이 삼각형을 반대로 만들었나 보네요. 예, 여기다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까 뒤집어서 보고 있었나 봐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만들 때는 중간에 홈키 한번 딱 해서 지금 제가 이쪽에다 얘를 바꿔서 만들 수는 있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은 이쪽에다 똑바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저는 이쪽으로 예, 우선 그래서 얘가 아마 좌표 방향이 반대로 들어갔었나 봐요. 우선 이 방향으로 보고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Z 방향을 각각 예, 이 방향에 맞춰서 잡을 거고요. 예, 지금 이렇게 파란 방향을 보면 되겠죠. 확인해서 이렇게 정면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은 반대로 만드세요. 자, 이렇게 해놓고 예,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컨트롤 H를 눌러서 예, 내가 지금 보고 싶은 예, 방향 쪽으로 예, 그리고 이 거리를 조절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중간 위치, 그러니까 50% 정도 되는 위치, 자, 옵셋 거리에서 내가 지금 빠지는 위치를 보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또 있고요. 예, 근데 만약에 나는 이게 좀 이 방향으로 하는 게 불편하다 하는 사람들은 마우스 3번을 꾹 눌러서 이렇게 와이어 쪽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내부가 보이기도 해요. 여기서 그려도 돼요. 저는 여기서 많이 이렇게 그리는 편이긴 한데 자, 이렇게 그려놓고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뭘 보냐면 요걸 먼저 봅니다. 자, 베어링 사이즈 대충 보는 거예요. 모양만 보고 그냥 쭉쭉쭉쭉 그려버릴 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지금 빨갛게 그린 부분. 자, 그래서 자, 먼저 원점에서부터 시작할게요. 예, 원점에서 시작해서 자, 여기서 그려놓고 예, 먼저 가운데 부분. 제가 지금 그린 데가 어디냐면 여기가 원점인데 여기서부터 한 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린 거예요. 예, 베어링 바로 옆에까지. 자, 그래놓고 나서 여기서 구속을 한번 확인을 할 거예요. 자, 얘는 Y축에 있고, 자, 이 선도 축선에 똑같이 맞춰줄 거기 때문에 동일선상 같은 걸로 해서 X축과 한번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자, 해주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예, 이 지점에서 예, 이거는 대충 보면서 할 건데 뭐 대략 이 정도가 베어링이 있는 쪽, 또 대략 이 정도가 아까 우리 오늘 새로 진행할 멈춤링이 있는 부분. 예, 사이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스케치만 쭉쭉 비슷하게 빼버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어디냐면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요 구멍을 보니까 같아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또 한 번 그릴게요. 자, 그려서 자, 원점에서부터 여기에 맞춰서 하나.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얘보다 좀 더 크게 또 하나. 예,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구멍이 또 나가 있어요.
예, 일단 여기까지만 그리고 입구는 이제 마지막에 하면 되니까 예, 여기서 해줄 때 예, 여러분들이 규격을 보셔야 돼요. 자, 지금 규격집에 규격에서 지금 먼저 베어링 사이즈 620입니다. 얘가 620이니까 여러분들이 규격에서 찾을 때 이 베어링의 외경 예, 외경 사이즈죠. 외경 사이즈 620이니까 외경이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얼마 전에 B반의 경우에는 이제 봤을 텐데 A반은 아직 베어링을 저랑 같이 찾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같이 보시고 자 그리고 지금 혹시 규격이 없는 사람들은 예, 카페에 제가 항상 예, 뭐 올려서 보라고 했으니까 규격을 자 여기서 하나 다운받으셔서 자, 내 컴퓨터에 저장 하나 해놓고 자, 컨트롤 F로 검색한 다음에 지금 6202를 검색을 바로 합니다. 예, 이렇게 나오죠. 자, 6202를 보면 자, 지금 여기 작은 D가 안지름 여기가 15mm 큰 D가 외경 35 예, 반드시 이거는 측정을 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 B는 두께가 11mm 예, R값도 있긴 한데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예, 눈에 잘 띄는 부분이 아니어서 자 그래서 외경이 지금 35란 말이에요. 두께가 11이었고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그 도면상에서 보자면 자 요 게시판에 있는 다시 자 메뉴 그 이미지 볼 건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 딱 지금 요 사이즈가 정해진 거예요. B와 D가 예, 요거대로 자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넣어볼게요. 자 방금 전에 예, 요 놈이 저는 지금 반만 그리는 거죠. 예, 반만 하는 거니까 자 사이즈가 예, 620이 35였죠. 예, 그러면 여기다가 반만 넣어야 되니까 35 나누기 2 B는 11이었죠. 예, 얘는 11mm 예, 이렇게 정확히 빼주셔야 돼요. 예, R값은 보지 마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거 오늘 제가 아까부터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거 예, 구멍용 멈춤링이죠. 얘가 지금 구멍에 끼워져 있는 멈춤링이어서 예, 그러면 방금 전에 봤던 규격집에서 예, 멈춤링을 한번 검색 멈춤링 네, 여기도 지금 나오는데 한 번 더 엔터를 쳐서 찾으면 이렇게 왼쪽엔 축용, 오른쪽엔 구멍용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구멍용을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찾느냐? 자, 먼저 구멍 치수를 보는데 지금 보면 D1이 요 사이즈예요. 요 안에 지금 작은 거. 그리고 링이 들어갈 자리가 이 구멍보다 좀 더 커요. 지름이. 근데 지금 우리 도면에서는 보면 방금 전에 봤다시피 이 링 바로 옆에는 베어링이 있었거든요. 베어링 외경이 방금 전에 규격에서 우리가 35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했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도 35의 반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자, 이 35라고 하는 베어링의 값이 여기에서는 D1의 값이 되는 거예요. 35. 예. 자,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 D1이 35인 걸 찾는 거죠.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D2 멈춤링의 질은 37이고 요 M이 뭐냐면 이 그림에서 보면은 요 멈춤링의 두께 값이 되겠죠. 예, N 값은 지금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여기서 보면 그래서 35니까 베어링 사이즈 기준으로 그래서 멈춤링은 지름이 37이 나오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공차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M값은 1.75 그 줄을 쭉 읽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M에 대한 허용차도 나옵니다.
예, 실제로 이 뒤에 있는 것은요, 들어가는 멈춤링 규격품의 두께 값인데, 멈춤링이 그렇기 때문에 멈춤링 두께가 한 1.6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구멍에 그거보다 좀 더 넓게 폭을 잡는 거죠. 두께 값을. 예, 자, 그래서 37, 1.75 요거를 지금 보시는 거예요. 요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찾는 방법. 이따가 추경에서도 예, 적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37에 1.75로 자, 치수기입으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죠? 아, 바로 옆에 건데, 그죠? 잘못 봤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35를 기준으로 37이 나왔으니까 37의 반 얘도 그죠? 좀 더 커야 되죠? 그 다음에 예, 얘는 1.75 요렇게 예, 요게 규격에 맞게 정확히 딱 떨어져 줘야 되는 사이즈 예, 요겁니다. 요건 측정을 하면 안 된다 그랬고 자, 그 다음 거 보니까 얘하고 얘는 지름이 똑같은 것 같아서 굳이 측정을 안 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지오메트리 부속에서 동일선상 얘와 그 옆에 있는 얘는 같은 동일 예, 이렇게 규격이 잡힌 거고 넓이만 측정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만 네, 요거는 규격이 뭐 안에 들어가거나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빈 공간이어서 이런 건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시면 돼요. 여기만 측정해도 되고 뭐 아니면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한꺼번에 측정을 해도 되고 그래서 지금 저도 예, 그 부분까지 측정을 해볼 건데 예, 보니까 입구에서부터 밖에서부터 한 21mm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아, 잠깐만요. 처음에, 바로 베어링을 적용하는 사이즈는 맞는데, 안에 참 공간이 있어서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예, 요거 먼저 빼고 나서 했어야 되는데, 그죠? 예, 요거 다음에 제가 지금 설명한 요거 측정하면 되는데, 이 가운데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뺐네요. 자, 요거 다시 뺄게요. 자, 얘를, 예, 하나씩 밀려가지고, 자, 얘가 아까, 지름이 38이었으니까 19. 자, 19가 뭘 기준으로 19였냐면, 여러분들 아까 이 구멍, 요거, 반지름값, 그거랑 똑같이 맞춘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놓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지름은 얼마를 잡냐면, 요거 지름, 얘는 여기로 재세요. 이건 특정을 하셔도 되는데, 요 중심에서부터 요 바닥까지 딱 예, 나머지는 해칭 단면이니까 예, 요걸 재서 예, 내려가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거기가 지금 측정해 봤을 때는 한 26mm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건 측정하는 겁니다. 가운데 부분 재고 예, 그럼 그 다음 칸이 원래가 베어링 자리였는데 이제 이걸 아까 계산을 잘못한 거죠. 예, 얘가 베어링 지름 35의 반 하고 베어링 폭 11이었죠. 자, 이렇게 예, 앞에를 하나 빼먹어서 밀렸습니다. 예, 그 다음이 방금 했었던 멈춤 링 자리죠. 요 사이 예, 1.75였어요. 1.75 예, 그리고 지름 자,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시면 되니까
자, 지름은 아까 베어링 사이즈에 의해서 37이 나왔었기 때문에 37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대로 37 나누기 2를 넣어줄 거예요. 아까 여기 동일선상을 하나 잡아놓은 게 있어서 이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 밀려서 다시 작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규격과 관계없는 얘는 이렇게 해서 동일 위치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가 이거는 이제 각자 측정을 하시면 되는데 밖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얘 기준으로 재니까 한 21mm쯤 되는 것 같아서 이건 각자 재세요. 하고 그 다음 지름은 한 42 정도가 되는 것 같아서 여기도 측정입니다. 자, 42의 반이니까 21만. 지금 어딘지 아시겠죠? 요 부분 재고 있었어요. 여기랑 여기랑. 요거 지금 요 부분 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폭이 자, 앞에 입구에서부터 여기까지는 12 측정해보고 다음 부분도 뭐 안에 뭐가 들어간 게 없어요. 여기도 그냥 다 측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48쯤 되니까 24로 그 다음에 폭 살짝 있는 거 여기 한 3mm쯤 되는 것 같고 이제 거의 다 그렸네요. 근데 이제 입구 부분이 남았는데 여기 잘 보시면 이 부품의 이름이 조임너트예요. 조임너트 여기 잘 보시면 여러분들 두 줄이죠. 나사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산이 있기 때문에 딱 봐도 여기는 조립이 되려면 조임너트는 수나사, 그럼 반대쪽인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는 본체는 앞나사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지름을 한번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외경 기준으로. 요렇게. 그래서 저도 지금 확인해 보니까 한 40한 2m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서 자, 일단 여기다가는 이렇게 입구까지 아니면 바깥으로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는 다 뚫릴 거니까. 그래서 자, 42니까 한 21mm 지름 정도로 이렇게 주는데 이거는 이제 외경 기준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걸 CAD로 그리거나 가공 작업을 하는 거라면 실제로 지름이 좀 작게 잡혀 있는 상태에서 나사 외경을 좀 더 크게 나중에 가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외경보다는 조금 작게 그려주셔도 괜찮아요. 원래는 외경 기준으로 하면 21로 해야 되겠지만 뭐 20이나 19mm나 이런 식으로 일단 저는 20으로 해볼게요. 20으로 해놓고 해서 지금 한쪽이 전부 다 스케치가 끝난 거예요. 이 가운데 기준으로 한쪽만.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시간 거는 여기까지만 우선 저장을 해놓고 두 번째 강의로 바로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